오늘은 기계 안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산업재해 조사를 하게 되면 기인물과 가해물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전선줄에 넘어져서 바닥에 이마를 찢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면 전선줄은 기인물을 의미하며 가해물은 작업장 바닥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인물로 인해 사망재해가 발생한 통계 수치를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는 제조업 특성상 다양한 기계, 기구, 설비를 사용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대상 기계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안전검사 대상 기계 중 우리 회사에서 취급하는 기계들과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지게차, 사다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양중기는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승강기 등으로도 불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천장 크레인 사용 시 일어날 수 있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레인 사고는 주로 와이어 로프가 절단되거나 중량물에 근로자가 부딪히거나 크레인 위에서 작업하다가 안전대 미착용으로 추락하거나 훅에서 달기구의 이탈로 중량물이 떨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며 이러한 사고는 보통 중대재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관과 방지 장치 미설치, 무리한 중량을 들기 위한 과부하 방지 장치 해제, 훅 해지 장치의 미설치, 그리고 작업 시작 전 와이어 로프 등의 상태 점검 미실시 등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크레인의 전격 하중, 전격 운전 속도, 그리고 경고 표시 등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격 하중은 크레인이 인양할 수 있는 최대 중량을 말하며 전격 운전 속도는 전격 하중에 상당하는 물건을 매달고 관상할 수 있는 최고 속도를 말합니다. 크레인의 방호장치에는 과부하 방지 장치와 관과 방지 장치가 있습니다. 과부하 장치는 전격 하중 이상으로 인양하는 경우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장치이며 관과 방지 장치는 작업자의 운전 조작 실수로 훅이 크레인을 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훅 해지 장치는 인양 중량물이 훅에서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간혹 사업장을 방문하면 훅 해지 장치는 설치되어 있지만 접어서 고무줄로 묶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업자가 번거로움 때문에 안전장치 기능을 해지하는 경우인데 이러한 불안전한 행동은 자칫 큰 재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펜던트 스위치에 설치된 비상정지 장치는 크레인이 이상 작동을 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크레인을 일시에 멈추게 하는 버튼입니다. 와이어 로프는 로프 표면에 기름을 칠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와이어 로프는 직경이 7% 이상 감소하면 교환해야 하는데 이처럼 와이어 로프의 직경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양에 따라 수선이 길어지면서 직경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선이 10% 이상 절단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교체해야 하며 이음매나 정지부의 이상 유무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크레인을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이 크레인 안전점검 리스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프레스란 금형과 금형 사이에 가공물을 넣고 찍어내는 기계이며 끼임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 위험기구에 해당됩니다. 프레스 관련 재해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거나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이 기능을 해지하고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기도 하며 금형을 설치하거나 해체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이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풋스위치를 다른 근로자가 작동하는 경우, 프레스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가공물을 교정하는 경우, 스크랩을 배출하기 위해서 또는 금형 설치 후 조정 작업 등 불안전한 행동으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방호 장치에는 손가락이나 손목이 들어가지 않고 가공물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가드식과 프레스가 하강할 때 가드가 손을 쳐내는 손 쳐내기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스 양장에 맞춰 작업자의 팔을 묶어 놓는 수인식이 있는데 이러한 수인식은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프레스가 있는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광전자식과 양수 조작식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전자식 안전장치는 양쪽에서 광을 쏘아 사이에 물체가 들어오거나 손이 있는 경우 프레스의 양전을 중단시켜 멈추게 하는 방법입니다. 양수 조작식은 두 손으로 눌러야지만 프레스가 작동합니다. 보통 풋스위치의 경우 발로 조작하기 때문에 프레스에 손이 끼는 재해가 발생하는데 양수 조작식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안전장치입니다. 프레스는 안전검사 기계기구에 해당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금형을 설치하거나 해체 작업 시 금형이 탈락하면서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금형 교체 작업 시 안전블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금형의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프레스를 사용할 때는 다음과 같은 프레스 안전점검 리스트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형 공장 또는 무인화 공장에서는 작업자 대신 산업용 로봇들을 생산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봇들도 사람에 의해서 관리되다 보니 다양한 재해들이 발생하는데 주로 산업용 로봇에 충돌하거나 부딪히고 산업용 로봇에 끼이는 재해 유형들입니다. 이러한 재해는 산업용 로봇의 작업 반경을 유지하지 않은 채 작업자가 출입하거나 전자파 등에 의해 산업용 로봇이 오동작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또한 로봇도 전기 설비이기 때문에 누전에 의한 감전재해 위험도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안전장치에는 안전매트와 안전방책이 있습니다. 이 두 안전장치는 산업용 로봇이 움직이는 반경 내에 작업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전매트는 작업자가 밟으면 산업용 로봇이 정지되는 장치이며 안전방책은 매니퓰레이터와 방책 사이에 끼이는 재해를 방지하는 것으로 최소 40cm의 이격거리를 두고 1.8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도록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에는 광전자 센서, 감응형 센서로 접근하는 인원 및 물체를 감지하여 로봇을 정지시키는 장비들을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산업용 로봇이 움직이는 반경 바닥에 빨간색과 같은 눈에 띄는 색을 칠하고 작업자가 그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해서 시각적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용 로봇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참고하여 재해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컨베이어란 원료 물질, 물건을 자동 연속적으로 이송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컨베이어는 주기적인 청소와 유지보수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때는 컨베이어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 정지하지 않고 가동 중인 상태에서 점검이나 청소 작업을 하면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끼임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베이어의 가동을 중단한 상태에서 점검, 유지보수 또는 청소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끼임 재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비 주위에 비상정지 버튼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유지보수 작업 중 중앙통제실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미비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업자가 유지보수 작업을 완료한 후 그 위치에서 완전히 유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통제실이 컨베이어를 가동하는 경우 작업자가 컨베이어를 따라 이동하면서 끼는 재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작업하여 한 명은 중앙통제실과 연락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보통 컨베이어는 상부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렇게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작업 발판이나 안전난간 미비로 작업자가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작업자 위에 물건이 추락하면서 작업자의 두부를 쳐 일어나는 재해도 있는데 이처럼 물건이 탈락하거나 추락, 비례해서 발생하는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주위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컨베이어 작업 시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입니다. 안전한 작업을 위해서 다음의 작업 지침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컨베이어에는 V벨트, 폴리 등 다양한 회전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회전체에는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방어 커버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장에 작업복이 날리지 않도록 상의는 바지 속으로 집어넣고 바지 부분에는 갑반, 팔 부분에는 팔토시 등을 착용하는 등 복장에 신경 써야 합니다. 압력 용기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용기 또는 공기나 질소가 들어있는 용기를 말합니다. 설계 압력으로는 게이지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를 압력 용기라고 합니다. 공칭 지름이 150mm 이하이거나 60도씨 이하의 물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압력 용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과압이 걸릴 때 압력 용기가 폭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압력 용기를 설치하면 3년 안에 2년 주기로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안전보고서, 즉 PSM을 하고 있는 사업장은 4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압력용기 사용에 대해서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고 사용 압력을 각인하여 압력용기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과압 방지를 위하여 안전 밸브를 설치해야 합니다. 반응이 폭주하거나 또는 유독성 물질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파열판과 안전 밸브는 병렬이 아닌 직렬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압력용기 관련 체크리스트입니다. 탁상용 연삭기는 연삭기의 일종으로 가공물의 면을 연마하는 기계입니다. 대부분의 제조 사업장에 비치되어 있는 연삭기와 관련된 재해로는 연삭 숫돌에 옷자락이나 또는 신체 일부가 감기는 재해, 숫돌이 파괴되면서 눈이나 작업자의 신체를 타격하는 재해,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 그리고 금속 분진이나 소음에 의한 건강장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탁상용 연삭기에는 덮개와 공작물 받침대인 워크레스트를 설치해야 합니다. 덮개는 연삭 숫돌 옆에 설치해야 하며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워크레스트는 연삭 숫돌 간의 간격을 3mm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연삭기 사용 시 측면 연삭을 위해 설치된 연삭 숫돌이 아니면 측면 연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측면 연삭 시 숫돌 파괴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공물들은 연삭 숫돌 중앙과 수평이 일치되도록 접촉하여 천천히 가공해야 합니다. 가공 시에는 귀마개나 보호안경, 방진 마스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탁상용 연삭기 그라인딩 작업 시 다음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재해를 예방하길 바랍니다. 휴대용 연삭기는 좁은 부위를 연마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주요 위험 요인은 탁상용 연삭기와 거의 유사합니다. 신체의 일부가 말려 들어가는 재해, 숫돌이 깨져서 그 파편이 눈이나 신체를 타격하는 재해, 감전재해, 그리고 소음이나 분진에 대한 건강장애 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감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휴대용 연삭기를 구매할 때 꼭 이중 절연 구조의 휴대용 연삭기를 구매해야 합니다. 차량용 하역 운반 기계란 지게차, 군의 운반차, 화물 자동차 등 주행 장치를 구비하고 있는 하역 운반 기계를 말합니다.
통로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과속을 하는 경우 부딪힘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게차 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해의 원인으로는 무자격자에 의한 운행, 과속, 노면 불량에 의한 넘어짐, 또는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근로자가 들어와 부딪히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지게차 점검은 운전을 정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운전 상태에서 포크 아래를 점검하다가 다른 작업자가 레버를 움직이는 경우 이 포크에 끼이는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시동은 껐더라도 갑자기 유압이 손실되면서 포크와 지면 사이에 작업자가 끼이는 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포크와 작업자 사이에 끼이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블럭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러한 재해를 막기 위해 다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등의 방지를 위해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게차의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유도자를 배치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화물 적재 시에는 하중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고르게 가운데에 물건을 적재해야 합니다. 간혹 지게차 운전자들이 무리하게 2단이나 3단으로 적재하여 한 번에 일을 처리하고자 할 때가 있는데 이런 경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매우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화물 적재 시에는 꼭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재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지게차와 같은 장비는 주 용도 외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생산품의 부피가 큰 경우 마당에 야적하게 되는데 이런 때 갑자기 비가 오면 비가림막을 치게 됩니다. 더러 이러한 비가림막을 치기 위해 포크레인에 설치한 팔레트 위에서 작업자가 올라가 설치하다가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천장고가 높을 때 전구를 교체하기 위해 지게차를 사용하다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는 화물 이송용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구를 교체하거나 비가림막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안전장비가 설치된 보조작업대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리작업 시에도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앞에서 설명한 안전블록 설치 이외에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작업 순서를 정하거나 작업 지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지게차는 적재할 수 있는 최대치인 허용하중 이상의 중량물을 적재하는 경우 지게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많이 발생합니다. 지게차는 휠베이스가 작고 휠베이스에 비해 높아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보는 유튜브에 지게차 사고를 검색하면 허용하중 이상을 초과하거나 시야 확보의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지게차에는 전조등과 후미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작업장 내부가 어두운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한 규칙이기도 합니다. 지게차는 후진 시에 경고음이 울리거나 경광등이 작동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특히 경광등의 경우 소음 발생 사업장에서는 꼭 필요한 설비입니다. 간혹 작업자들이 경고음이 시끄럽다고 일부러 퓨즈를 빼놓거나 그 기능을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게차 사고 중 대부분 유형이 후진 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헤드가드는 지게차 위로 물건이 떨어졌을 때 작업자와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헤드가드는 지게차의 최대 사용하중의 2배 이상을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 상부틀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를 16cm 미만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백레스트는 화물의 운전자를 치지 않도록 설치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팔레트는 충분한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띠는 사고 시 운전자가 밖으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지만 지게차가 넘어지는 경우 운전자는 본능적으로 지게차를 탈출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탈출 과정에서 지게차와 지면에 협착되거나 끼이는 재해들이 자주 발생하는데 이러한 본능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게차 운전자가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지게차가 넘어져도 지게차 구조물들이 운전자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띠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요즘 나오는 지게차들은 시동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가끔 현장을 방문하면 작업자들이 안전벨트를 허리 뒤쪽으로 메어둔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지게차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규 이상으로 한 가지 꼭 권고하는 것은 지게차 핸들에서 노브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노브가 있는 경우 과격한 운전이 발생하기 쉽고 지게차 운전 시 지게차가 넘어질 때 핸들 노브가 지게차 운전자의 가슴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브 제거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지게차 운전 시 점검하길 바랍니다. 지게차를 사용할 때 관리감독자는 제동장치나 조종장치, 하역장치 및 유압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바퀴의 이상 유무, 바퀴가 훼손되었는지 또는 공기압이 적정한지,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기 등이 적정하게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팔레트부터 지게차 안전장치까지 점검해야 될 부분을 표시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포크는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까지 내려둬야 합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고 브레이크를 건 후 시동키는 그대로 꽂아두지 않고 별도로 보관해야 합니다. 무자격자가 운전하거나 또는 포크가 일시 하강하거나 다른 작업자들이 레버를 움직이는 경우에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운전자가 꼭 숙지한 후 실천해야 합니다. 사다리는 상부에 있는 기기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이동 통로로 사용됩니다. 전등 교체 같은 경우에는 작업대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다리는 작업대가 아닌 이동 통로에 해당됩니다. 주로 발생하는 재해의 원인으로는 바닥이 충분히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A자형 사다리가 펼쳐지는 경우, 삼정지지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래로 추락하는 경우, 사다리 소재가 부식되어 사다리가 파상되면서 근로자와 함께 추락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 교체 작업 중 근로자가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입니다. 사다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길 바랍니다. 근로자가 제조 사업장 중에는 공간이 부족해서 2층에 물건들을 적재해 놓는 곳이 많습니다. 사다리를 설치하고 2층에서 작업한 후 내려오는 경우 일자형 사다리가 전도되거나 지지가 불안하여 떨어지는 재해가 종종 발생합니다. 사다리는 전형적인 작업보다는 비전형적인 작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의 사례는 가지치기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바닥으로 추락한 경우입니다. 고정형으로 설치된 수직 사다리의 용접 부위가 떨어지면서 작업자와 사다리가 같이 합으로 떨어져 재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작업장 외부에 설치된 수직 사다리는 비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용접 부위가 쉽게 녹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수직 사다리를 서스 재질, 즉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부르는 녹슬지 않는 재질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직 사다리를 설치할 때는 뒤쪽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호위도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수직 사다리가 녹에 취약한 철제 소재인 경우에는 부장 작업을 주기적으로 하여 용접 부위가 녹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다리의 길이가 짧아 드럼통 위에 사다리를 설치하고 지붕에서 작업하다가 드럼통이 전도되면서 사다리와 함께 작업자가 추락한 재해입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행동은 금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소작업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고소작업대란
높은 곳으로 사람을 이동시켜 그 상부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입니다. 고소 작업대에는 중간 난간대, 상부 난간대 등 작업자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러한 설비를 갖고 있지 않은 사업장이 많아서 전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사다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다리는 작업대가 아닌 이동 통로이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이동 통로 용도가 아닌 작업 용도로의 사다리 사용은 금지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전작업 지침을 준수하여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식 사다리 사용 시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해야 하며 최상부 발판 및 그 한 칸 아래 위치에서 작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몇 년 전부터 시판되고 있는 안전 사다리에는 아웃트리거가 장착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다리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안전 사다리의 상부에는 일부 작업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간혹 그 중에는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상부 난간대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향후 사다리를 구매할 때는 이러한 안전 조치가 되어 있는 안전 사다리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사다리 작업 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이 중에서 안전모 착용과 2인 1조 작업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재해 유형을 보면 사고는 안전장치의 부재로 일어나기도 하지만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의해서도 일어납니다. 불안전한 행동으로 휴먼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문서화된 절차보다는 암묵적인 약속에 따른 의사결정이 많은 사업장, 시간에 쫓기면서 규정, 안전은 후순위로 미루는 사업장, 실수를 조직 전체 차원이 아닌 부서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업장, 실수한 개인에게만 질책하는 사업장, 실수를 보고하지 않고 숨기는 것이 관행이 되어 있는 사업장, 대책을 말로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사업장, 책임 소재 및 부서 간 아래날이 불명확한 사업장, 세워진 대책을 보면 해당 노동자 중심으로만 되어 있어 본질적인 방식에 접근을 하지 못하는 사업장, 조직 내 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사업장, 실패를 숨기거나 감싸주는 풍토가 만연한 사업장, 실수에 대한 원인 분석이 미흡하고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업장, 과도한 기업의 목표가 있는 사업장 등 이러한 특징들을 가진 사업장에서 휴먼 에러가 자주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안전한 행동은 다음과 같은 습관 및 행동으로 안전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는 습관 또는 확인하지 않고 설마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행동하는 습관, 마지막으로 지침에 서 있지 않은 경우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행동함으로써 불안전한 행동을 야기시키고 이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고는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으로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불안전한 상태에 대해서는 안전장치 설치, 설비 개선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통해 사업장 내 안전문화를 확산,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